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태풍과 긴 가을 장마로 마늘 주산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에서는 요즘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계속된 비 날씨에 심어놓은 마늘이 발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자까지 썩어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마늘밭. 인부들이 마늘을 심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8월 말 일찌감치 파종을 마쳤지만 지난달 태풍으로 일대가 물에 잠기면서 다시 파종에 나선 겁니다. 태풍 때문에 물에 잠겨가지고 종자가 썩어버렸죠. 농가가 대파해도 농산물 가격이 보장이 안 됐을 경우에 농가들의 심정이 애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늦었지만 그나마 파종할 수 있는 농가는 사정이 나은 편. 일부 농가들은 최근 계속된 비 날씨에 보관 중이던 종자가 모두 썩어버려 아예 다시 심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물에 잠겼던 이 마늘밭은 발화된 싹으로 가득해야 하지만 제대로 피운 싹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력난의 인건비까지 치솟는 상황. 재파종에 나서는 농가들이 몰리면서 일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10만 원 나갔으면 옆집에는 11만 원 줬으면 다음에 내일은 우리 집에 오면 옆집에 10만 원 줬으니까 우리도 11만 원 줬으니까 우리도 11만 원 주라. 그렇지 않으면 일 안 하겠다. 올해 제주 지역 마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8% 줄어든 19,000여 톤. 이달 늦어진 파종에 종자가 썩는 등 품질도 떨어지면서 내년 마늘 생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인력난 부족과 그다음에 재파종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비가 어렵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농협회에서도 다각적으로 농가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길었던 가을 장마에 마늘 농가들은 제대로 농사를 시작도 하기 전부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개천절 대체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제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유흥주점발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교회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사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시내 한 유흥주점. 확진된 종사자와 동선이 겹치는 지난달 27일부터 닷새 동안 출입자가 모두 파악되지 않아 방역당국이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장사가 이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영업 재개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지난달 23일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며 밤 10시까지 유흥시설 영업이 허용된 이후 동선이 공개된 유흥주점은 4곳. 모두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업소들로 이 가운데 한 곳은 지난 1일 종사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인 등으로 감염이 번지며 어제도 1명이 추가 확진돼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종사자들이 영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인 그제 7명에 이어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신규 확진자는 5명. 모두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제주시 외국인 교회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어제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학생 수 1,000명 이상 초등학교 등 과대학교도 구성원이 동의할 경우 전체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학교 방역도 비상입니다. 주말인 지난 2일 학생 1명이 확진된 제주 시내 초등학교에서 그제도 같은 반 학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학생 감염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단 사례가 그 확진자 수를 이렇게 늘리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집단 감염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번 개천절 대체 연휴에 1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연휴 이후 외부 요인으로 인한 추가 감염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방역당국이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무인 운행 시스템을 도입한 부산 김해 경전철이 개통 10년을 맞았습니다. 꾸준히 승객은 증가하고 있지만 김해시가 부담해야 하는 수백억 원의 비용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이재경 기자입니다. 1992년 정부 시범 사업에 선정된 지 19년 만인 지난 2011년 9월 부산과 김해를 오가는 경전철이 개통했습니다. 하루 평균 탑승객 수는 2011년 3만여 명에서 출발해 코로나 시대 이전인 2019년에는 5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누적 탑승객 수는 1억 5,800만 명에 달합니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수익 보장 방식인 MRG에서 비용 보전 방식인 MCC로 전환하면서 연간 120억 원의 예산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금 재조달을 통해 이자율을 1%가량 낮추면서 275억 원의 예산 절감도 이뤄냈습니다. 경전철 시행사, 운영사, 유지보수사 3개 회사를 통합하여 직영화하면서 운영비를 대폭 줄여 주무관청 재정 부담 절감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가 지난 10년 동안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한 누적 재정 지원금은 2,200억 원에 달합니다. 지원금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가장 많은 496억 원을 기록했고 현재 기준이라면 2041년까지 연평균 373억 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되고 부산과 김해가 함께 국비 지원을 받는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채권 발행을 해서 이걸 좀 정리해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번 예산의 재구조화를 좀 시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김해 시민들이 함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트랙터와 경운기 등의 농기계 교통사고로 전국에서 해마다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기계에도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신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목포 MBC 김진선 기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5,085건. 매년 평균 1,000여 건으로 해마다 126명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속도가 느리고 무겁다 보니 주로 달리는 차량과 부딪히거나 넘어짐, 뒤집힘 사고가 많습니다. 봄철에 야간 작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야간에 이제 논둑이 올라올 때 이게 언덕이 지니까 이런 데서 진짜 전복 사고가. 이 같은 농기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물 인터넷 기반의 사고 감지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트랙터와 경운기 등 농기계에 무선 통신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농기계가 45도 이상 기울어지면 사고로 인식해 알람을 울립니다. 먼저 사고자의 휴대전화가 울리고 30초 이상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호자나 응급센터로도 발송됩니다. 주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구조 신고가 늦어져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으로 2차, 3차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로 안내 표지판과도 연결돼 단말기를 부착한 농기계가 접근하면 어떤 농기계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지도 실시간 표시됩니다. 효과 분석 결과 주행 차량 속도가 감소된 것으로 보아 향후 앞으로 보급을 확대하여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전남 장흥 등 전국 5개 시군에서 시범 사업을 벌인 뒤 점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네, 가을이 어디 갔을까요? 계절을 잊은 듯한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오늘도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한낮에는 조금 덥겠습니다. 또 지형적인 영향으로 오늘 낮에 비가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제주 산지와 성산, 조천, 구좌 등 북동부 지역은 오후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화창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구름이 끼면서 오후부터는 대체로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남부 지역이 24도로 가장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21도 안팎으로 예년보다는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8도에 그치겠고 동부 지역은 29도가 예상됩니다. 어제보다는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오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우도에서는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늘부터 주말까지 대기조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늦더위가 점차 누그러들겠고요. 일요일 전까지 당분간 큰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제 오후 4시 20분쯤 전남 완도군 보길도 보옥항에서 함께 수상 오토바이를 타던 30대 A씨가 실종됐다며 동호 회원들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수색 1시간여 만에 횡간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탈진한 상태의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그제 오후 2시쯤 제주 추자도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해남을 향해 출항했으며 A씨는 너울성 파도에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표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늦더위에 바다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이 바람에 떠밀려가다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 하던 초등학생 2명이 바람에 떠밀려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구조된 어린이들이 제주에 여행을 온 자매로 건강에 이상이 없어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제주인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2021 세계 제주인 대회가 어제 개막해 오늘까지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립니다. 제주도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제주 출신 김용민 미국 워싱턴대 교수가 기조 강연에 나서는 디아스포라 포럼과 차세대 청년 제주인 세션, 그리고 외국에서 살아가는 제주인들이 고향 사랑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등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가는 사전 등록한 30인으로 제한되며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제주 지역 공공시설물의 내진 설비율이 크게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할 경우 시설물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진 성능을 갖춘 도내 공공시설물은 지난해 말 기준 675곳으로 전체 공공시설의 60.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평균보다 1%포인트 낮은 걸로 내진 설비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에 비해서는 33%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제주도는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 청소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미술 영역 4개 분야에서 예비 창작자 32명을 공모로 발굴하고 선정된 작품을 도청과 도의회에서 순회 전시합니다. 제주도는 해마다 예산 5천만 원을 들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 문화 예술 지원과 공모, 전시 기획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난달 말에 종료됨에 따라 이달 한 달 동안 미등록 사례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주요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시가 지난 7월부터 석 달 동안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1,560건이 등록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갑절 이상 늘었습니다. 경찰이 제주의 신변보호 대상자용 스마트워치 40여 대를 추가 보급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피살 사건 당시 신변보호 조치가 허술했다는 지적에 따라 위급 상황에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2에 신고되는 스마트워치 46대를 제주에 추가 보급했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변보호 대상자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지난 2017년 138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늘었습니다. 제주에서 119 구급차 상습 이용자가 8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서 최근 5년 동안 1년에 12회 이상 119 구급차 이용한 이는 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구급차 이용 사유는 단순 주취나 허리 통증, 만성 질환 등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